최근에 클래시스 매수 동향을 살펴보면요. 7월 19일부터 8월 2일까지 약 2주간의 매매 동향을 살펴봤을 때 개인 투자자가 약 199억 원 가까이를 매도했고,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가 202억 가까이를 매수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클래시스를 매수하고 있는 모습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약 2억 원 매수로 살짝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외국인이 기록하고 있는 이 202억 원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실제로 코스닥 기준으로 외국인의 최근 똑같은 기간 7월 19일부터 8월 2일까지 매수 순위를 살펴보면요. 1위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324억 원어치를 매수했고, 두 번째가 SK머티리얼즈, 세 번째가 시젠, 네 번째가 하나머티리얼즈, 그리고 다섯 번째가 바로 오늘 다룰 종목인 클래시스입니다. 외국인이 최근에 202억 매수한 게 얼만큼 강한 매수세인지는 바로 이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는 왜 외국인이 최근에 클래시스를 강하게 매수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클래시스에 앞서서 제가 예전에 오스템 임플란트를 추천해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주가가 약 96,000원 정도 이 부근이었었어요. 그때도 굉장히 주가가 높다라고 생각했었지만 그 이후로도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차트만 보면 충분히 저점이었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오스템 임플란트의 1년 주가를 보면 제가 영상을 올린 타이밍이 이 시기였으니까 불과 1년 사이에 거의 3배 가까이 오른 종목을 추천을 해드렸었던 거였거든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후로도 계속 꾸준하게 오르고 있는 모습인데, 그때 올렸던 영상 바로 우측 상단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지만, 바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결국에 세계적으로 소득 수준이 꾸준하게 높아지면서 유전적 혹은 미용의 목적으로 혹은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치과 치료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하다 보니까 결국에 오스템 임플란트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특히 중국에서 굉장히 강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게 단순히 1, 2년 좋고 말고 하는 이슈가 아니라 꾸준하게 우상향할 거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오스템 임플란트는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부담스러워할 종목이 아니라 앞으로도 꾸준히 상승하겠구나 라고 예측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제가 지난번에 올려드렸던 영상의 핵심 포인트가 될 텐데요. 오늘 다뤄드릴 클래시스도 거의 비슷한 모습을 그려갈 것이다 라고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계속 관심 있게 이 종목 그리고 제이시스 메디컬까지 같이 주의 깊게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최근에 계속되고 있는 백신에 대한 얘기를 먼저 말씀드려 볼 건데요. 얼마 전에 영국에서 방역 규제를 완벽하게 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델타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줄어들은 굉장히 미스테리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기사 내용인데, 이 기사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영국 정부는 지난 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모임 제한 등 기존의 방역 규제를 완전히 해제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코로나가 잡혀서 해제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해서 신규 확진자 수가 17일 기준 54,674명으로 지난 1월 이후에 최다를 기록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과감하게 기존의 방역 규제를 완전히 해제했었는데요. 당연히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영국은 물론 각국 보건 전문가들도 영국 정부의 결정이 무모하다라고 일제히 비판을 했지만,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와 반대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미스테리다라고 표현했는데, 결국 핵심은 백신이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주요 국가 백신 보급률 추이를 살펴보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고,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2위에 해당할 정도로 굉장히 백신 보급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글로벌 주요 국가 누적 확진자 수를 살펴보더라도 물론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어쨌든 글로벌적인 영향을 살펴보면 추세 자체는 현재 거의 꺾인 상황에 현재 우리가 도달했다라고 판단하기 충분한 시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여러 가지 변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코로나는 글로벌적으로 보면 현재 점점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잡혀가는 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백신이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결국 코로나는 백신이 풀림에 따라서 잡혀간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와 같은 화장품 업계, 특히 이런 뷰티 시장들이라든지 아니면 여행, 호텔 이러한 종목들이 다시 주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일컬어서 리오프닝 종목들이라고 분류를 하는데요. 그리고 오늘 같이 알아볼 미용 산업 역시도 마스크를 벗는 시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관심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지금쯤은 의료, 미용기기 시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에스테틱 업체 매출 성장률 수위를 살펴보면요, 코로나로 인해서 잠깐 주춤을 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미용 의료 산업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매출액 성장률 자체가 100%가 달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크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출액이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에스테틱 업체의 시총 변화율을 살펴보더라도 특히 클래시스를 필두로 코로나 확산 이후부터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 미용 관련 산업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을 심하게 받긴 했지만 결국에 미에 관한 거는 인간의 본능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지지 않는 산업, 그리고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실제로 에스테틱 업체들이 주목받는 이유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글로벌적으로 소득 수준의 증가와 삶의 질의 중요도가 상승하면서 미용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이고요. 어려 보이고 싶다, 그리고 예쁘고 잘생겨 보이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인간의 본능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득 수준이 증가되면서 당연히 관심이 옮겨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최근에 에스테틱 업체들이 주목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고, 거기에 더해서 기술 혁신에 의해서 고주파, 초음파, 레이저 등의 에너지 기반 의료기기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수술 대비 몸의 부담도 적고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거의 수술에 준하는 효과를 기대하면서 회복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굉장히 줄인다든지 부작용을 굉장히 줄인다든지 이와 같은 효과를 같이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에 특히 가성비 효율을 중요시하는 MZ세대를 대상으로 폭발적으로 현재 에스테틱 시장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 결과 에너지 기반 미용기기는 연평균 10% 성장해서 25년에는 약 73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이다 라고 현재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구글 트렌드만 살펴보더라도 대표적인 미용 치료 중에 하나인 페이스리프트에 대한 글로벌 검색 트렌드가 2015년부터 최근 들어서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그 상승폭이 더 커져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용 시장에 대해서 꾸준하게 전 세계인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 결과 글로벌 미용 성형 시장 규모 추이를 살펴보면요, 매년 11%의 성장률을 꾸준하게 기록할 것이다 라고 현재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라고 전망하는 이유에는 소득 수준의 증가, 그리고 수요 연령층의 확대, 기술의 발달로 인한 효과 증대 등 시장이 커지고 있고, 특히 최근 들어서 인구 고령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당연히 안티에이징에 대한 욕구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 수요 연령층의 확대, 그리고 안티에이징에 대한 욕구 증가는 단순히 기존의 미용은 여성들에게만 한정된 시장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까지도 현재 바꿔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2019년에 국내 미용 성형 성별비를 살펴보면 의외로 남성이 전체의 15% 정도를 차지하는 등 남성도 최근 들어서는 미용에 부쩍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남성들이 가장 많이 찾는 부분이 바로 필러 관련된 내용입니다. 실제로 연기준 41%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남성들도 최근에 미용 산업에 큰 관심을 갖게 되는 등 전체적으로 고령화 사회에서 안티에이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루밍족이라고 하면서 관리하는 남자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보면 미용 시장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한 축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지역별 의료기기 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에 관심이 많고 특히 K-뷰티를 필두로 전 세계의 미적 기준을 이끌고 있기도 한데요. 그래서 그런지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 미용 의료기기 시장의 성장률이 21%로 글로벌 평균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벌 전체 의료기기 시장 추이는 연평균 약 5% 정도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지만 의료기기 내에 미용 의료기기로 한정하면 연평균 12% 성장하는 등 전체 의료기기 시장의 2배가 넘는 수준의 빠른 성장을 미용 의료기기가 현재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글로벌 지역 내에서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굉장히 성장률이 빠르다는 점,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도 특히 우리나라가 성장률이 굉장히 가파르다는 점을 봤을 때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마치 제가 예전에 오스템 임플란트를 설명했을 때 국내 산업을 완벽하게 평정했었던 오스템 임플란트나 덴티움 같은 곳이 중국으로 확장하고 있는 것처럼 현재 국내 시장을 장악한 이후에 최근 들어서는 그 힘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을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우리나라의 의료기기, 특히 미용 의료기기 시장을 주목해볼 필요가 바로 이 부분에서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실제로 우리나라 의료기기 시장 규모 추이를 살펴보면요, 매년 10%는 꾸준하게 지난 5개년 정도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 의료기기 내에서도
미용 의료기기로 한정하면 CAGR 20%를 달할 정도로 의료기기 내에서도 특히 미용 의료기기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이 미용 성형 방법은요, 크게 침습과 비침습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비침습 같은 경우에는 보톨리듐 톡신, 필러, 리프팅, 냉각, 지방 분해가 대표적이고, 이와 같은 것들은 굉장히 간편하게 수술이 아니라 시술이라고 불리면서 굉장히 간편하고 부작용이 덜함에 따라서 최근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시술 방법이고요. 침습 같은 경우에는 외과정 성형 수술을 동반한 지방흡입, 가슴 성형이 대표적인데,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글로벌 트렌드는 이런 비침습류로 외과적 수술로 회복이 장기화되는 침습보다 통증이 적고 일상생활 복귀가 용이해 2014년부터 18년까지 연평균 한 자릿수 후반의 성장세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침습과 비침습 시술을 나눠보면 2014년부터 꾸준하게 비침습이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비침습 같은 경우에도 특히 얼굴을 굉장히 중요시하다 보니까 안면 관련 비침습 시술이 전반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인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침습 관련은 대표적으로 RF와 하이프라고 불리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각 부분별로 현재 자리 잡고 있는 국내 업체를 살펴보면 하이프 방법은 오늘 다룰 종목인 클래시스의 슈링크가 대표적인 제품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낮은 가격이 특징이고 특히 국내 하이프 부분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최근에 클래시스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외국인이 최근에 매수세를 집중하고 있는 이유라고 볼 수 있고요. 클래시스뿐만 아니라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적으로 인기를 계속 끌고 있는 만큼 클래시스와 제이시스 메디칼을 같이 한번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하이프뿐만 아니라 RF 같은 경우에도 역시 클래시스와 볼유머라는 브랜드로 2022년 판매 계획을 잡고 있고,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어느 정도 인지도를 쌓아가고 있는 종목인 만큼 클래시스와 제이시스 메디칼 우리가 지금 주목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미용 의료기기 산업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알아봤다면, 이제는 그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는 클래시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 건데요. 클래시스의 주요 장비 라인업이라고 한다면 하이프 기술을 바탕으로 한 대표적인 제품 바로 슈링크가 있고요. 슈링크뿐만 아니라 이 슈링크를 포함한 클래시스라는 브랜드뿐만 아니라 클루덤, 스캐덤 이렇게 브랜드는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데, 각 브랜드별 매출액 비중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현재까지는 클래시스의 매출액이 제일 많은 편에 속합니다. 제일 압도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특히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하이프 기술의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클래시스 제품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요. 이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내수보다는 수출이 더 많을 정도로 클래시스의 슈링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현재 널리 사랑받고 있는 제품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클래시스가 굉장히 매력적인 이유는 이 클래시스 자체 브랜드뿐만 아니라 전체 매출액의 무려 49%를 차지하고 있는 이 소모품을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왜 주목해 봐야 하냐면, 클래시스의 슈링크의 카트리지는 통상 12,000샷이 가능한데 40회 정도 되면 이제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이 소모품을 교체를 해줘야 된다는 뜻인데요. 클래시스는 2020년 말 기준으로 글로벌 6,000대 장비를 현재 보급한 상황이고, 아마 50대 50에 비슷하게 국내와 해외에 판매될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 자주 바꿔줘야 하는 소모품이 원가율이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인즉슨 클래시스 입장에서는 원가율이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마진 제품이다 라고 하는 점인데요. 그래서 장비 매출이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소모품 매출의 비중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게 마진이 굉장히 많이 남다 보니까 클래시스의 가장 큰 장점은 마진이 높은 소모품 비즈니스 모델을 이미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이죠. 실제로 소모품 매출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장비가 계속 많이 팔려 나가는 만큼 소모품 매출 비중도 꾸준하게 커져가는 구조가 당연할 수밖에 없는데, 매력적인 거는 뭐냐면 소모품 매출 비중이 이렇게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전사 마진율 역시 계속 커져가고 있다는 점인데요. GP 마진 기준으로 무려 80%에 달한다는 점,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무려 50%가 넘는다는 점이 클래시스가 정말 매력적인 미용 의료기기 전문 기업이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클래시스의 매출액 추이를 살펴보면 특히 올해 이후부터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중요한 건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매출 총이익률, 그러니까 GP 마진 같은 경우에도 특히 꾸준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가장 큰 매력 포인트고, GP 마진율이 이렇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당연히 영업이익률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2021년에는 이미 작년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이 50%를 넘어섰고, 특히 23년 같은 경우에는 무려 60%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매력적인 산업, 그리고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 최근에 외국인이 클래시스를 눈여겨보고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는 이유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소모품 매출액이 늘고 마진이 좋아서 매력적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지역별 매출액 추이를 살펴보면 견조하게 국내 매출액을 유지함과 동시에 특히 이제 해외에서 매출액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해외 중에서는 특히 이제 브라질이 가장 눈에 띌 정도로 매출액이 도드라지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체 수출 비중이 어쨌든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단순히 클래시스가 우리나라 1위 업체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로 계속 영향력을 높이고 있는 업체다라는 점에서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미 전 세계 50여 개국의 글로벌 판매 채널을 구축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인프라는 이미 다 깔아놨다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돈만 벌식이다. 특히 아까 같이 영업이익률이 높았던 만큼 현재보다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초반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인구 고령화에 따른 미에 대한 관심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네이버 데이터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피부과라고 하는 검색어가 2016년부터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피부과라는 검색어가 늘어가면 늘어날수록 오늘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클래시스의 슈링크라고 하는 제품도 같이 검색량이 늘어난다는 점은 결국 피부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클래시스의 슈링크에 대한 관심도 연동돼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누가 봐도 피부하면 생각할 수 있는 대표 기업 그리고 대표 제품이다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요. 아까 초반에 살펴본 것처럼 페이스 리프트에 대한 글로벌 관심은 최근 들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렇게 글로벌 트렌드에 관심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클래시스의 해외 매출액도 같이 증가한다는 점을 보면 최근에 외국인의 관심을 왜 이 회사가 뜨겁게 받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눈치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클래시스의 예상 실적, NH투자증권의 레포트를 살펴보면요. 2020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765억 매출액에 무려 영업이익률이 50%가 넘는 406억을 달성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00억을 넘는 매출액과 598억, 내년에는 1279억에 영업이익 745억을 예상했고요. 2023년엔 1579억에 영업이익 925억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둘 다 꾸준하게 성장할 것이다 라고 현재 전망하고 있고요. 클래시스의 목표 주가를 살펴보면 NH투자증권이 26,500원, 대신증권이 25,000원, 하나투자증권이 21,000원, 신한금융투자가 2만원, 미래에셋증권이 19,000원, 삼성증권이 2만원으로 평균적으로 클래시스의 목표 주가가 21,900원인데요. 제가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오늘 기준으로 주가가 7% 급등을 하면서 현재 주가가 23,900원입니다. 평균보다 현재 주가가 높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글로벌 시장의 성장세가 꾸준하게 열려있는 만큼 현재 평균 대비 낮은 신한금융투자라든지 미래에셋증권에서는 아마 조만간 목표 주가를 상향하지 않을까 강력하게 예상을 해봅니다. 이번 시간 최근에 클래시스 외국인이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